자, 마운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운트가 뭐 첼시 팬들은 이제 뭐 보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잔류시키라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로 이제 보내는 마음들이 좀 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신기한 게 링크 있는 게 맨유, 리버풀, 아스날 지금 빅클럽 링크가 많아요. 마운트가. 바이언도 있어요. 바이언. 그래. 투엘이 뭐 원한다라는 보도도 나왔었고. 사제지간이 또 있으니까. 그 아마 첼시를 나갈 거는 거의 확실시 돼 보여요. 왜냐면 주급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고 왜냐면 이제 뭐 보도에 의하면 그 얘기가 많았죠. 그러니까 리스 제임스나 다른 선수들이 받는 주급보다 마운트가 받는 게 좀 적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마운트가 좀 올려달라. 나 맞춰달라. 그래서 한편으로, 나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리스 제임스에게 너무 많은 금액을 처음부터 애초에 주고 재계약을 했다. 그런 얘기들도 나와요. 둘이 만약에 회사 대표예요. 그냥 각자 개인 대표야. 근데 마운트라는 그 회사 직원이 있어. 2년 전에는 너무 일을 잘했어. 진짜 얘 없으면 회사가 이쁘다, 안 돌아가. 이쁘다. 근데 작년에는 좀 아쉬운 게 있었다. 근데 이게 혹사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 근데 2년치의 고가를 생각을 해서 연봉 협상을 해줘. 근데 마운트 그럼 많이 올려줍니까? 아니면은 한 시즌은 잘하고 한 시즌은 못했으니까 그냥 평균치 올려줘야 되겠다. 저는 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올려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올려주긴 할 것 같아요. 저는 기회 줄 것 같아요. 그냥 뭐 마음껏 올려준다. 원하는 대로. 근데 그 1년을 지켜보겠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해고. 대신 1년만 기회 주겠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마운트 얘기가 나오는 그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리스 제임스 잘해요. 나오면 진짜 잘하거든요. 부상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마운트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잘하는 거 너 알겠어. 근데 맨날 눕는 애한테 이렇게 주는데 왜 나는 안 줘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뭐 그럴 수는 있죠. 이게 연봉 협상이라는 게 되게 미묘해요. 연봉으로 치면은 나보다 이 사람이 만약에 100만 원 더 받아 그러면 한 달로 치면 6만 원, 7만 원밖에 안 되거든. 그게 되게 빈정상하는 일이란 말이야. 근데 팬분들이 보시기엔 어쨌든 마운트 역시도 요즘에 부진했던 거 맞는데 그것도 올 시즌만이 아니에요. 작년부터 저는 좀 부진했다고 봐요. 지난 시즌 한 초반 지나고 나서부터 중반기부터 슬슬 마운트가 예전보다는 폼이 좀 떨어졌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팬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 주급을 요구하기에는 요즘 기량이 너무 아쉽지 않았어? 아쉬웠잖아, 답답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 있다고. 너도 잘 못했잖아. 그래,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맞아요, 수밖에 맞아요. 없는 거지. 그런 것 같아. 올 시즌에 만약에 올 시즌 전체적으로 부침 있었잖아. 막 교체 출전도 많고 시간도 많이 못 뛰고. 근데 한 10경기 정도만 그래도 지난 시즌 모습 정도로 보여줬어. 그러면은 이거는 혹사도 있었고 애가 좀 힘들었구나. 그래도 마운트 믿어야지가 되겠는데 올 시즌은 전체적으로 저점이었다 보니까 더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지금 뭐 링크 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뭐 일단 온스테인 얘기를 좀 들어오면 선수 본인은 맨유를 선호한다라고 해요. 요즘에 가장 많이 기사가 나오고도 있어요. 그리고 니제르 킨셀라도 어쨌든 첼시 쪽에서는 충분히 들어볼 만한 소스니까 이 테나 감독이 마운트가 2017-18 시즌 네덜란드에서 그때 이제 비테세 소속으로 뛰었었잖아요. 그 임대 기간 동안에 그때 봤었구나. 그래서 이제 마운트 관련해가지고 이미 다 알고 있다. 근데 터나우가 그 네덜란드 리그 있을 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상대 팀에서 잘하는 선수들을 눈여겨보는 경우들이 있나 봐. 그래서 말라시아도 늘 그때 눈여겨보고 있어서 데려오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된 거로 내가 알고 있거든. 페이노르트에서 아약스 상대할 때 되게 잘했거든요, 말라시아가. 그래서 테나우가 말라시아를 좋게 보고 있었다는 얘기들이 많았죠. 맞아요. 그러니까 마운트를 노리는 이유는 사실 비교적 보면 일단 뭐 나이 그렇게 안 많잖아요. 99년생이니까 어리고 그리고 홈그로운. 홈그로운. 여기에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그러니까 잉글랜드 프리미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잉글랜드 팀 내에서 이제 노리기에는. 근데 뭐 어쨌든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있고 고점이 높다. 전 그것도 있다고 봐요. 고점이 높아요. 텐텐 한 선수잖아. 잘할 때 진짜 잘했거든요. 열심히 하시잖아. 그리고 많이 뛰죠. 열심히 하는 건 최고죠. 근데 마운트 진짜 열심히 하시는 맞아. 분이에요. 열심히 소극적으로 경기 뛰는 스타일 아닙니다. 첼시랑 이제 계약이 또 1년 남아서 이제 판매가 된다면 올 여름이 이제 값을 받고 팔 수 있는 딱 그 타이밍인데 그래. 이전 봤을 때 고점이었죠. 텐텐 찍고 뭐 사실 얼마나 잘했어요. 32경기 나와도 11골 도움 10개 했는데. 근데 올 시즌의 마운트를 보면은 첼시가 고꾸라지는데 같이 고꾸라졌단 말이야. 여기서 뭔가 탁 툭 칠라고 튀려면 팀이 망해가는데 혼자 졸라 잘해서 이걸 캐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스타일은 마운트가 아니야. 그렇게는 하지 못했죠. 스탯이 보더라도 확실히 뭐 스탯 자체와 별개로 어쨌든 올 시즌은 진짜 아쉬웠다라고 정리하는 게 마운트는 좀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뭐 어쨌든 공격 포인트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양산을 해왔었던 선수고 이제 지난 2022-2023 시즌이 조금 이제 활약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팬들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아스날 팬들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스날 입장에서는 그래 뭐 프리미어리그 잘 뛰었어. 그리고 그래 아르테타가 원하는 그 4-3-3에 이 파티 위쪽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를 마운트가 가져갈 수 있겠다. 물론 이제 오른쪽에 이제 외대고르가 있고 왼쪽에 또 자카가 나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좌운트 우대고르. 다만 올 시즌 너무 망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마운트가 엄청 싼 선수냐? 그것도 아니지. 아니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스미스로우.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롤을 수행할 수도 있는데 이 스미스로우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스날 팬들은 조금 꺼려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 마운트에 대해서 어쨌든 전체적인 평가를 좀 하자면 마운트가 키패스를 잘 넣어주는가? 통계를 봤을 때 좀 그러진 않다고 봐요. 키패스에 있어서 사실 아쉬움이 좀 있어서 이 선수가 박스 쪽으로 많이 뛰어서 공격에 가담되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키패스 그리고 요즘 폼으로 봤을 때는 결정력도 떨어지면서 한때는 그래도 결정력이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골과 관련된 스탯들을 마운트가 잘 쌓고 했는데 요즘의 폼을 보면 공격 가담을 하긴 하고 꽤 열심히 뛰긴 하는데 키패스랑 슈팅 둘 다 아쉬웠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박스 타격을 정말 확실하게 원하는 팀이면 요즘의 마운트 폼이면 염려를 해야 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그거에 더 요즘에 확실히 보여준 선수 쪽으로 가는 게 실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아스날 관련해서 얘기했었던 거는 이제 찰스 와츠 쪽에서 나온 얘기였고, 근데 저도 이걸 쭉 읽어보면서 맞는 말이다. 사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아스날 입장에서 분명히 장점 단점을 따져봤을 때 굳이 마운트 쪽으로 선회를 해야 하나 이 생각이 이제 좀 드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라이스라든지 좀 더 원래 매물대로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근데 드네요. 이제 리버풀 링크도 있잖아요. 리버풀도 있죠. 근데 리버풀 입장에서는 어때요, 마운트가? 리버풀은 이제 만약에 쓴다면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쓰는 게 될 텐데 핸더슨도 사실 그 자리를 꾸준히 뛰면서 잘했던 잘했어요. 2019-20 시즌 때처럼 핸더슨이 활동량이 많아서 아놀드 커버할 때나 아니면 살라가 안쪽 들어오고 본인이 이제 측면으로 빠져야 될 때 그 움직임들을 되게 잘해줬고 전술적인 이해도가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마운트도 활동량이 많고 전술적인 이해도가 투회 때를 보면 분명 괜찮은 선수이기 때문에 핸더슨처럼 비슷한 역할을 맡았을 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잘할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운트도 그렇고 핸더슨도 그렇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단점들 좀 더 기술적인 선수가 리버풀에겐 필요하다고 봐요. 핸더슨이 결국 그 기술에 있어서 기복이 있는 모습이 요즘 들어서 많이 보였기 때문에 패스랑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태클링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운트보다는 좀 더 키패스랑 어떤 전체적인 터치에 있어서 마운트가 기술이 있긴 하지만 키패스가 아쉽잖아요. 그 키패스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유형의 선수가 오는 게 아마 리버풀 팬들에게는 가장 큰 수요가 아닐까. 핸더슨이 거기서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마운트도 왔을 때 똑같이 핸더슨처럼 키패스와 같은 부분에서 단점이 나온다면 그러면 좀 결국 비슷한 거거든요. 단점이 그대로 없고 공유가 되는 거라서 저는 좀 더 확실한 타격 능력과 키패스 능력을 지니고 있는 선수가 핸더슨의 기존 자리에 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서 마운트는 약간 염려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보고 티아고 얘기를 하시는데 티아고는 전진을 안 해요. 티아고는 후방에 남아있는 자원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맥칼리스터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위쪽과 아래쪽에 약간 중간 단계 그 어딘가 연결고리 역할이고 한 2.5선 그쵸 정도. 그쵸. 사실 박스 타격 잘 되는 미드필더가 지금 당장 막 떠오르는 선수가 이 선수다라는 선수가 좀 없기는 해요. 애매하지. 다들 이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마운트에 대해서 요즘 폼 때문에 반대 6 찬성 4예요. 그래서 그냥 모든 선수들이 다 어느 정도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왜 리버풀이 이런 유형의 선수와 링크 나는지까지만 저는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 좋죠. 이강인도 좋고 그렇죠. 이강인 뭐 어딜 가나 지금 잘할 폼이야.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좀 궁금했는데 바르셀로나 상대로 좀 어떻게 할지 아직 못 나와가지고. 그렇죠. 라이오랑 최종전을 또 함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맨유가 이제 링크가 지금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맨유하고 마운트 얘기도 우리가 좀 많이 했었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마운트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할 부분은 그거예요. 요즘이 아니죠. 제가 얼마 전 중계했던 맨유 최시전 보면서 중계했죠. 약간 에릭센을 더 전진시켜서 압박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전에 마운트 뉴스를 봤을 때랑 그 이후에 마운트 뉴스를 봤을 때랑 약간 해석이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윤곽이 좀 보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아마 에릭센 자리에서 뛰는 게 제가 볼 땐 유력해 보여요. 마운트가? 네, 일단 이 이적료잖아요. 백업은 안 됩니다. 이 이적료로 브루노 페르난데스 백업, 윙포워드 백업 그거는 그 돈 주고 사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맨유가 그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굳이 백업 자원을 살 이유가 있나? 그래서 이거는 주전으로 바라본다는 건데 그럼 이 맨유의 기존 스쿼드층에서 가장 마운트가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위치가 어딜까로 보면
에릭센 자리가 좀 유력하다고 봐요. 그리고 에릭센 자리지만 이거는 조금 더 에릭센 자리에서 뛰더라도 에릭센보다는 전진을 마운트가 더 할 거기 때문에 사실상 카세미르 위에 뛰는 중앙 미드필더 역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염려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운트랑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그럼 같이 쓴다는 건데 그럴 때 발생되는 중원의 어떤 밸런스 문제. 카세미르랑 후방의 센터백들이 다 커버할 수 있는 좋은 능력을 가진 게 맨유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리스크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맨유가 후방을 더 강화하면서 혹은 후방의 선수층을 강화하면서 카세미르 백업이 지금 마땅히 없잖아요. 그런 선수를 좀 더 확실히 갖추면서 마운트 브루노를 공존시켰을 때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느냐. 이게 일단 첫 번째 변수고 두 번째는 이 종류는 미드필더보다 일단 공격수에게 먼저 쓰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치.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 인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공격수보다 미드필더에게 일단 거금의 링크가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저는 더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저는 염려를 하고 근데 지금까지 저는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기대 요소도 있다는 얘기를 추가적으로 할게요. 기대 요소가 뭐냐? 에릭센은 그 자리에서 뛸 때 전진이 안 되거든요. 마운트는 그 자리를 뛰면 전진을 할 수 있어요. 볼 캐리가 된다. 그 에릭센이 4-2-3-1 기준으로 전진이 안 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점이 압박을 할 때 위로 올라가긴 하는데 수비 커버가 안 돼서 더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이미 올 시즌에 많이 나왔고 그리고 에릭센이 전진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박스 타격이나 박스 근처에 어떤 진입까지 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제 마운트란다. 에릭센 선수가 이제 부상이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좀 능력이 저하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 왼쪽 중미가 전진이 안 되니까 왼쪽 윙이 고립돼요. 래시포드는 개인 능력으로 그걸 뚫을 수 있지만 산초 같은 선수들이 안 되지. 거기 서면은 연계가 필수적인데. 분산해주는 미드필더가 없으니까 더 고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요즘은 또 산초가 자신감이 완전 떨어져 보여서 에릭센 자리에 다른 선수가 온다고 해서 산초가 살아날진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만 접근을 하면 왼쪽 중미가 전진을 잘해주잖아요. 그리고 쇼도 있잖아요. 왼쪽 풀백에. 그러면 왼쪽 윙에 있는 산초도 좀 더 편한 환경에서 뛸 수 있는 가능성은 생겨요. 이론적으로. 거기서 이제 산초가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느냐는 변수가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에릭센보다는 마운트가 전진을 더 잘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마운트를 영입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거는 그러면 기대 요소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뭐 맨유 팬을 대변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에릭센 자리에 마운트를 쓰잖아요. 반더비크 부상 전에 나왔을 때 있죠. 저는 딱 그 판 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로톱을 쓴다 그래? 공격수 결국 영입이 안 됐어. 어쩔 수 없이 레시포드를 톱으로밖에 못 써. 그러면은 마운트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격수 9번 공격수가 나오잖아요. 레시포드가 있고 여기는 확실히 그냥 카세미르 옆에서 2.5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운트가 굳이 오는 건 레시포드 동선 그리고 굳이 왼쪽 측면에 루크쇼가 돌아가서 레시포드를 들여보내는 그 동선을 더 막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좋았을 때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건 굉장히 공격적인 턴이거든요. 이 선수는 턴이 좋지. 볼을 맞아요. 딱 전개시키고 앞으로 흐름을 살리고 템포를 가져갈 때 좋았을 때의 모습이 나온다면 이게 역습상 그러니까 맨유의 이런 역습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마운트가 가져갈 수 있는 멜리트가 분명히 있어요. 턴이 좋아서 연결고리 역할은 잘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앞서서 형철이도 얘기했고 수빈 형도 얘기했지만 일단 맨유가 급한 포지션이 그쪽이 아니고 근데 이 돈을 들여가지고 주전 자원들이 아니라 이제 백업을 살 이유는 더더욱 없고 네. 주전으로서 마운트를 쓰기에는 사실 다른 포지션 영입을 하고 나서 이제 후순위로 좀 생각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좋네요. 뭐 반더비크랑 마운트라면 당연히 마운트 훨씬 보여준 게 많은데 동선상 마운트를 데려오면은 반더비크 저 좋은 선수라고 생각했어요. 기본적으로 저 산초도 그렇고 연계 잘하는 선수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레시포드처럼 들어오는 애가 있으면은 너무 좁아. 받아주는 그 패스를 주고받는 거리가 그러면 마운트도 비슷하게 될 것 같아. 저는 뭐 기사를 보니까 테나가 좀 간절히 원한다 하더라고. 근데 감독이 간절히 원하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그림이 테나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툴을 그렇지, 생각하고 뭐, 있다는 그래. 거니까. 그거는 아니, 믿음이 가요. 그래. 네, 테나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걱정하는 거는 이적료 그리고 최근 폼. 마운트의 최근 폼이 좋았으면은 지금 얘기가 많이 달랐을 텐데 최근 폼이 한 1, 2년 가량 안 좋다 보니까 그치. 더 많이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기대 요소도 얘기했지만 단점이 좀 예상이 많이 됐던 이유도 요즘의 폼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